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짱절곤 시작하겠습니다. 저 오늘도 편상욱. 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저는 장성철. 흉내를 내고 그래요. 윤태곤입니다. 네, 박수. 네.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제 고민정 대변인께서 전 대변인이죠. 와, 연예인이다. 고민정 연예인. 연예인. 저 텔레비전 보는 거랑 아, 같이 생겼어. 저는 오늘 되게 네? 기뻐요. 네? 평소에 항상 2대1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는데 네. 이제 우리 편이 왔다. 우리 편? 네. 하여튼 지금 그 유튜브 출연은 익숙치 않으시기 때문에 저쪽 맞은편에서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하고 계신 분위기 파악. 지금 카메라 살짝 돌려볼 수 있는데 돌리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우리가 정치 방송이지만 어쨌든 신종 코로나 얘기를 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얘기를 할 때는 웃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웃었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자, 웃진 않았어요. 자, 추가로 환자가 4명이 발생했어요. 8시 뉴스 퀴즈들을 제가 좀 훔쳐드리는 겁니다. 아, 방금 전에요? 예, 오늘 추가 4명 발생했고 우한서 오신 중국 분이 한 분 계신데 입국한 지 13일 만에 발병을 해가지고 그동안 행방불명이었어요. 그래서 서대문 창천동의 숙소에 계셨는데 이분이 약간 좀 걱정되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GS 홈쇼핑은 환자 가족이던 분이 확진이 돼가지고 오늘 생방송하다가 GS 홈쇼핑 문을 닫았어요. 생방송 중단하고 내일 모레 8일 날 새벽 6시까지 그 직장 폐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 정도 보면 되고요. 좀 약간 희망적인 상황도 있는데 일본 환자가 이제 18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의료진 얘기가 이 데이터가 지금 이 바이러스가 잘 몰라서 그렇지 데이터가 좀 쌓이면 생각보다 좀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좀 감기 독한 거 아니냐. 뭐 이 정도의 이 속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 잠시 뒤 8시 뉴스에서 보시면 자세히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러지 하겠습니다. 말고 저 새벽 12시 30분 12시 30분에는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미스나이트. 예. 나이트 라인이에요. 지금 방송한 게 몇 번째인데 내 뉴스 제목을 몰라. 제목을. 나이트라인 봐주십시오. 예. 지금 자,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막 각종 음모론도 창고를 하고 네. 뭐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속이긴 할 거예요. 예. 잖아요. 네. 저도 우리 방송에 대한 의혹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오, 있어요. 의혹. 예. 이게 우리가 쌍절곤을 시작할 네. 때 분명히 10만을 넘기면은 출연료를 인상하겠다라고 인상하라! 했거든요. 인상하라. 그래서 인상. 지난주에 보면은 저희가 92,000까지 급속도로 올라가다가 심하게 안 넣은 거잖아 며칠 지금. 또 갑자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 오늘 3일 드디어 동안 오늘 연예인 3,000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는데 저는 뭔가 이게 누가 막고 약간 있다. 신뢰도에 약간 그러네. 유튜버 SBS의 뭔가 유착 그러네. 관계를. 유튜브 저기 구글에다 전화한 거 아니에요? 92,000에서 좀 그러게 묶어달라. 말이에요. 예. 예. 하여튼 뭐 그러나 저러나 저는 직원이기 때문에 네. 출연료가 안 올라요. 예. 그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자, 진도가 빨리 나가야 오늘 저기 10만 회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부터 좀 해보기로 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오늘 윤석열 총장을 찾아가서 만났네요. 20년 만에 법무장관이 검찰청을 찾아간 거라고 하죠.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검찰 관련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여권에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충돌되는 게 이게 뭐 검찰이 잘한다, 법무부가 잘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런 갈등 요인이 높아지는 게 좋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여당에서도 좀 그런 기류가 전달이 된 걸로 아는데 또 터졌잖아요. 이건 뭐 검찰과의 갈등, 직접적인 갈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공소장 비공개 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생겼고 또 오늘 이제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갔죠. 대검에 간 건 좀 재밌어요. 법무부 대변인실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과천에. 네. 그 검찰 대변인실은 검찰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을 서울 고검청사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 부대변인이 상주를 하고 대변인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개소식에 추미애 장관이 참석을 당연하게 했죠. 네. 간 김에 이제 검찰총장 만났다. 네. 근데 이제 뭐 소통을 잘 하기로 했다. 네. 그리고 공소장 이야기 같은 거는 하지 않았다라는 게 법무부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만나서 뭐 별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관계 시간이 이제 중요한 짧았고 거. 예. 그리고 그분들이 꼭 이야기를 해야 되나 서로 이제 네,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고 있지 이게요.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네.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봐요. 음. 거기까지 갔는데 윤석열 초짜 안 만나고 갔다? 네. 그러면은 또 언론에서 저 사람 저기까지 갔는데 왜 안 만나냐 네. 이렇게 또 다른 해석이 나올 텐데 두 분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정말 전형적인 외교적인 수사야. 별 얘기 안 했다는 뜻이에요. 예. 별 얘기 없었다는 예. 얘기고 외교부에서 발표할 때도 보면 예. 여기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나와서 들어가기 전에 예.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소장에 공소장에 대해서. 대해서 예, 그렇죠. 말을 많이 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찔리는 게 있다. 상당히 정확해 예리해. 구구절절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이랬는데 네, 저랬는데 네, 결국에는 네. 내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는데 예.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정치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 법률적인 네. 그런 책임과 부담을 지을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과 다른 쪽에 있는 뭐 여러 법 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좀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쨌든 왜 공소장을 공개를 안 한다고 하셨는지 저는 약간 의도가 의심이 되는 게 아니 추미애 장관은 판사잖아요. 판사 출신인데 공판을 그렇게 많이 해보고 또 공소장이라는 건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아요. 뭐냐면 우리 성적표 있잖아요. 네.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네. 성적 달라면 좀 보여주다가 네. 성적 잘 안 나오면 안 보여주고 엄마 도장 엄마가- 몰래 네. 빼서 이렇게 찍고 그거 아닐까 아, 싶어요. 그게 아니고- 하여튼 뭐 찔리는 게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 공소장 그리고 공소장 공개 안 한다고 한 다음 날 바로 신문에 다 났잖아요.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거를 공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액션을 한다.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다. 과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근데 조심스럽게 모르겠어요. 짐작을. 정치적 의도가 네. 있는지 없는지는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짐작은 가지만은 네. 모르는 거고. 딱 보면 근데 몰라요? 정치적 영향이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영향?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의 지금 네. 영향이 음. 좋은 영향이냐 나쁜 영향이냐 음. 별로 안 좋은 영향인 것이죠. 지금 저기 그 질문이 계속 저 출연료 갖고 지금 윤태곤 실장이 뭐라고 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세금 떼고 뭐 몇천 원이냐 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비밀입니다. 예. 저 도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께서는 15분에 7시 15분에 나오십니다. 15분에 몇 분에 나오시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야 이거 조인장님 아니 그럼 14분까지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 말을 안 그런가? 했어야지. 그거 봐 이게 전략이 없어 그래서 보수가 지금 전략이 저는 없어서 지금 당하는 거야. 공소장 비공개한 이유가 네? 이런 겁니다. 진정성 이게 있게 어. 얘기하지 그렇게 트릭으로 얘기 안 합니다. 또 갑자기 또 진지해지니까 좀 상당히 평소랑 다른 면모신 것 아니 같아요. 하여튼 이 공소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예. 뭐 다른 언론에서 많이 많이 했으니까 했으니까. 예. 넘어가시죠. 자 그럼 황교안 대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하이라이트 편집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황교안 대표. 예. 저는요 황교안 대표 아니 보수가 왜 황교안 대표를 그렇게 씹고 그래요? 아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네. 해야죠. 뭐 음. 제가 보수 우파 쪽에 있다고 그래서 보수 우파가 잘못한 거를 옹호할 생각은 추구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언론에서는 규정을 했잖아요. 당신은 이번에 배지 다르려고 예. 여러 가지 계산과 눈치를 하는 사람이야. 어. 당신은 비겁자야. 라고 음. 규정을 내려버렸어요.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이 한 말씀 세게 하셨던데. 세게 했죠. 여기저기? 그랬더니 또 바로 아유 네. 딴소리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대받아쳤는데 예. 이거는요. 상당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이번 선거는 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거다라고 어. 규정을 했잖아요. 예. 그 규정은 종로에서 출마하는 문재인 정권의 2인자였던 예. 이낙연 후보자를 상대로 해야 네. 그 의미가 상당히 커지고 상징성도 있어요. 대척점도 있고. 네. 고민정 대변인 상대로 하면 의미가 있잖아요. 고민정 대변인은 3인자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의 아 3인자. 그렇구나. 2인자랑 해야지 3인자랑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로에 출마하지 3인자. 않은 것, 그다음 지금까지 계속 눈치 보고 계산하는 것 이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아, 근데 라고 저 생각이- 이석연 법제처장은 제가 그 전 공관위 부위원장 나름 또 대우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공관위 회의가 황교안 일병 구하기식으로 간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비유예요. 황교안 일병을 다루신 적이 없어요. 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게 나오나? 아이고, 네? 콧물이 막 아니에요? 나오려고 네. 이게 한 세 가지를 좀 짚어볼 수 있는 게요. 네. 세 첫 가지. 번째 흐름의 문제예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사실 한 1월 중순부터 민주당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이제 그
설 직전에 그래 문희상 의장 아들 문제는 처리를 했지만은 네. 설 직후에 원종건 씨건 터졌죠. 네. 그리고 이건 뭐 불가항력적인 겁니다만은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고 아까 추미애 장관과 검찰과의 갈등이 있고 계속 조금 안 좋은 흐름이고 아니야 네. 아니야 지금 좋은 흐름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어떤 좋은 그래서 흐름이냐면 고민정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아니 지금 얼마나 고민정 이게 좋은 저격수로 역할을 오늘 하시기로 하신 거 아니야 지금? 저건 안 보수의 저 고민정 저격수. 팬이라니까. 뭐 팬. 자료 엄청 준비해갖고 내가 지금 기대를 하고 시간 있는데. 15분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씨 고민정 저격수. 그러니까 반면에 한국당은 좀 사람이 이렇게 좋은 바뀌냐?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 들어오고 어쨌든 보수 통합에 대한 진도가 나가고 좋은 흐름이었고 민주당이 계속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좋지 않은 흐름인데 황교안 대표의 거취 문제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병목 현상이 나타나 버렸다. 다른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뭐 TK 물갈이를 어떻게 하느냐, 홍준표, 김태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네. 이런 게 다 막혀 버렸다. 흐름을 막고 있는 게 첫 번째 네. 부분. 그리고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문제적이네. 두 번째로 안에서 되게 이제 잡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석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점잖게 말씀하셨던데 네. 오늘 익명의 한 공관위원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말로는 이순신인데 원균보다 못하다. 원균은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뭐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 걸 했어 진짜. 네, 익명의 엄청 센데? 나왔더라고요. 어휴, 되게 세죠. 엄청 센데? 원균보다 네. 못하다. 네. 안신이라는 얘기. 그럼 이러면은 사람이 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감정이 충돌할 와우. 수밖에 없고 세 번째 안 좋은 거는 황교안 대표 본인한테 안 좋습니다. 자 이런 프레임이 네. 어떻게 짜이냐면요. 음. 만약에 종로에 그냥 나갔다고 생각해 보죠. 네. 이기면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지더라도 싸우다가 네. 장렬하게 싸우다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고 해서 뒤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피해 나간다면요 어딜 가든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종로가 아닌 특정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진다면은 저는 거의 정계 이 방송 들으시면 내일 출마 선언 하시겠네. 종로에 나오겠다. 거의 정계 내가 황 대표면 그냥 나갈게 나가면 될까? 정계 은퇴 각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뭐 그런 이제 비아냥이 있지 않습니까?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는다. 근데 종로를 안 나가면은 무조건 당선 가능한 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면은 네. 본인이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역시. 선거를 이끈다든지 이런 걸 못하고 한국당에 대단한 많은 이제 에너지를 황교안 대표 지역구에다 투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거 과정 계속 가는 동안 황 대표가 당을 이끄는 게 아니라 부담 중량이란 말 아시죠? 예. 부담 중량이 되는 부담 거예요. 무슨 부담 중량. 중량? 네, 그게 중량이에요? 경마할 때요. 네. 그게 이제 근데 어려운 말씀인데. 경마할 부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수들 몸무게가 똑같아야 되는데 부담 그 몸무게 중량. 차이가 하고 하면 네. 이제 추를 달아주는 거예요. 말에다가. 사자성어가 아니고 네. 저 또 무슨 주마간산 뭐 이런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황교안 대표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네. 불출마 선언하고 네. 전국적인 지원 유세 다니고 백의종군하겠다. 음. 그거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불출마밖에 없다. 남은 해답지는 종로는 물 건너 간 거니까. 용산 갈 거야. 그럼 네. 어디 갈 거예요? 이낙연 총리 종로에 나오면 노래 부르시겠다고 한 분이 저희 셋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맞다. 이제 제가 기억력이 쓸데없이 좋다니까. 종로에 안 나올 거다. 3월 27일이 아직 안 됐잖아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제가 후보 등록 마지막 네? 날 3월 27일. 3월 27일 네. 날 잡아놓고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고민정 대변인을 모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민정. 와. 대변인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네. 빨리 지금 동시 접속자가 늘어나고 있는 자리 태워놨어요. 예. 아유, 되게 부담스럽네요. 아, 이 뭐가 부담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아, 그 고민정 대변인 탓이죠. 안 들어오면. 이제 제 탓인 거죠. 문재인 정부의 3인자 친구들한테도 전화하시고 좀 많이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 저희 원래 계획은 네. 고민정 저격수 역할을 지금 아, 왜 자꾸 저격수를 만들려 그러세요? 하시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그 저는 이 배드캅 굿캅에서 굿캅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굿캅이 됐어요. 이 큰일이네 정말. 이게 네, 정치적으로 얼굴 보고 이래서 말씀하십시오. 신뢰가 저를 없는 게 보고.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카메라를 지금 막 조정을 하고 지금 언에어 중에 야 정말 아, 정말 이 날것의 것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날것입니다. 쌍절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육회 방송. 지금 1분 전에 옮겨놨어요. 제가 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와, 저 어떻게 내가 여기서 견디나. 아, 오늘 큰일 났다. 아, 저희 잘해드릴게요. 왜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저 잘해드릴게요. 걱정 많이 자. 했어요. 자 지난 일요일에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어디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저거지.
입당식이 있었는데 다른 방송인들 세 분하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좀 섭섭하지 않아요? 난 그래도 청와대 출신인데 에이, 혼자 해줘야지. 뭐, 청와대에 있을 때 계속 혼자 받았는데요. 뭐. 아니 그래도 입당식인데 다른 다른 방송인들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몇 년씩 일한 사람이 없잖아요. 방송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도요. 좀 이번 선거에서 저의 욕심이긴 하지만 네. 이게 저 하나 잘 되는 것도 물론 이제 제 앞에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되겠지만 야, 고민정 파이팅이 막 저로- 엄청 달리고 있어요. 댓글로. 말 좀 합시다. 고민정 예. 파이팅. 저로 인해 다른 분들도 좋은 얘기인데 좀 뭐. 잘 네. 됐으면 심정이신가? 좋겠다는 바람이 네.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어우, 정치인 다 되셨네요. 저격수 나왔다. 저격수. 그 저 고민 많이 하셨죠? 네, 고민 많이 했죠. 정하셨어요? 이제 정하셨어요? 우리 좀 유머 던지신 거잖아요. 준비돼 아 있대. 근데 저걸 아재 개그라고 제가 아니, 했을 때는 정하셨냐고요, 이제. 정하셨어요? 아직 어때요? 못 정했어요. 아, 네. 그러면은 본인도 못 정하고 당도 못 정한 아니. 거예요? 아니면은 당에서는 제의가 왔는데 내가 아직 못 정했다. 어느 거예요? 계속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는 어느 정도 의견을 냈고요. 근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어서 말씀 못 드리는 거고. 네. 그러나 이제 당에서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그 여태까지 언론에 나왔던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맞습니까?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데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에 물어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그 마음속은 응. 제 마음속에 있는 일산에 걸 나올 이게 근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 되게 말씀하시는 게 일단, 황교안 대표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의 아니. 이것은 당의 전체적인 전략에서 결정될 문제. 다르죠. 넘버 3잖아. 다릅니다. 넘버 쓰리. 그분은 당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당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걸 비교합니까? 당선 그리고 가능한 험지. 지금 보면은 제 이름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 막 돌린다는 예, 예. 기사를 저도 봐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황교안 대표께서도 아직 지역을 못 정하셨는데 그러다가 나랑 붙으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황교안 대표 걱정하는 괜찮죠. 제가 가서 고민정 대변인 선거운동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추천할 때는 있어요. 아니 이게 이게 보수 논객이란 분이 황교안 대표 너무 싫어해. 황교안 대표 얘기했잖아. 사실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니까. 이게 슬로건 같은 게 입에 착착 붙어야 되잖아요. 네. 장선배 이제 선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고향정은 고민정. 그게 고향정에 못 나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 나온다니까. 저 장성철 아. 소장께서 지지난번 방송에 네. 고민정 고향정 출마설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절대 못 나온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뭔데요? 분당에서 중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니셨기 때문에 아하. 고향 사람 고향 분당 사람 사람들은 싫어한대요. 분당 엄청 싫어해요. 그 분당 절대로 땅값이 오시면 엄청 안 돼요. 올랐다면서. 근데 뭐 분당에서 제 집도 아니었는데. 중고등학교 다닌 그래도 거하고 그냥 부동산 값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중고등학생이 뭐 부동산 삽니까? 그냥 싫다니까요. 그냥, 그냥? 괜히 그냥 이유가 없어. 아니 그거는 일산과 분당 주민들을 너무 이렇게 이간질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간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당연하죠. 자기가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나가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자. 내가 받아칠 거다 아이고. 월요일 날에. 자기가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아, 제가 그러세요? 이제 건의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진짜 일산이 되게 흉흉해요. 음. 정말로 흉흉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산은 피하세요. 여기서는 그게 저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장성철 후보는 고민정 후보와 맞붙기 싫다. 일산에서 특히 뭐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야, 자, 그럼 저희가 아유, 이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6일, 일? 6월 2월 6일 이요? 6일인데 예. 제가 15일 날 나왔거든요. 네. 아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쵸. 예, 눈 깜빡할 사이에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또 앞으로 한 2, 3주 후에는 내 운명이 어디로 가 있을까? 아, 말씀하신 여러 분들을 만날 때마다 방송 출연할 때마다 다들 그 지역구에 대한 질문도 하고 본인들의 구상도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 다 귀담아 듣고 있고 또 당에서도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귀담아 듣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팀에서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제작한 파넬을 수작업으로 근데 수작어로 하면 저게 잘 안 뜯어지거든요. 안 뜯어지는데 제가 힘은 좀 세잖아요. 그래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것이 아니고 잘 안 보이는데 그것이 그것이 고민정 알고 대변이었기 싶다. 때문에 아유. 그것이 알고 싶다. 자, 뜯어보겠어. 들고 하세요. 들고. 한번 오세요 빨리. 야, 뜯어보자. 야. 야. 이게 안 뜯어지는 게 아니라 세 개가 한꺼번에 뜯어질 뻔했네. 아직 고민 중.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아직 고민 중.
어디로 갈까? 그거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네. 별명이 고민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나요? 고민보다도 고랑 연결 많이 했죠. 고? 고무줄, 고구마, 고구마. 고등어, 맞아요. 그런 것들 고구려. 진짜 고구마. 많았어요. 지금 근데 저희가 고민과 관련된 건 오히려 사회생활 나와서 이런 고민. 이제 아저씨들께서 예. 고민 정말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저도 얘기했어. 저도 아저씨들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청와대 문제는. 대변인이실 때 네. 출마하냐 마냐 고민정 대변인은 참 고민되겠다. 아. 이름이 고민정이어서 고민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했다가 하지만 엄청 썰렁해졌던 적이. 고민정은 이제 고민 끝입니다. 오! 그럼 어디로 갈지 고민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언젠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략 언제예요? 그러면 언제 음. 결정돼요? 와우. 다음 주? 그런 거는 아유, 좀 이야기해도 다음 주 괜찮을 글쎄. 것 같아요. 저 한번 저기 날짜만 좀 해주세요. 날짜. 정치부 전화해서 고민정 저 빨리 하나 물리라고 그래. 고민정 지역구 결정. 나이트라인? 팔릴세. 왜들 이러세요? 네, 저의 제가- 고민은 끝났는데 오!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봐야죠. 저 그치.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선거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제가 처음 선출직 정치라는 판에 들어와 봤지만 그래서 정말 초보자고 잘 모르지만 정말 개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조직의 말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개인도 죽고 조직도 죽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국 생활을 14년 했는데 그때 깨달았던 게 그것이기도 했어요. 조직 생활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저의 고민은 끝. 하지만 당의 결정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판넬 제목 잘못 뽑았네. 고민가 고민 끝. 이거 자꾸 너무 이거 어떻게 좀 고민 끝. 끝으로 바꾸겠습니다. 안 보여요. 고민 어차피. 끝. 예. 예. 어디로 갈까? 결정. 예. 결정은 됐는데 이 결정은 됐는데 아직 말할 수 없다. 야, 이거 굉장히 이거 좀 조회수가 나는 올라. 느낌이 딱 왔어요. 네. 느낌이 딱 왔어요? 왔어요. 721번 버스? 어디요? 다음 주에 우리 맞춘 걸로 하게. 아, 내기하자. 아, 우리가 좋아하는 내기. 자, 하나. 맞추면 지금- 어떻게 하나씩. 인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출연료? 그런 건 없고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우리끼리 10,000원씩 주고 막 제가 그 딱 그분의 이제 다른 후보자의 조남은 얘기하기가 그렇고 네. 고민정 대변인께서는 기억이잖아요. 지금 성의 기억. 저는 니은하고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나경원 듭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역구 동작구을 승부는 잘 단 하나 보셔야 됩니다. 순으로. 기억과 부인하지 않는 표정이 부인하지 않는 표정. 기억과 니은이야. 내가 선거 전략가라면 딱 그렇게 붙이겠어. 오 아, 예. 그런가요? 실장님은 어디? 글쎄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잘 모르겠다는 게 이게 고민정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고민정이란 카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동서남북으로 둘 때 어떤 축으로 하느냐 뭐 이런 판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거물이에요, 근데 고 대변인이? 뭐 그럼 삼인자. 3인자라며요. 자기가 3인자라고 해놓고서 지금 거물이냐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느낌은 약간 드는 게 강변일 것 같아요. 강변.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강변 그 동작도 강변이죠. 동작이라든지 강변 아닌데 별로 없어요 서울시에서. 마용성이란 강남 남쪽 네. 한참 말고 북쪽 한참 말고 강에 인접한 지역이 요즘 좀 스윙 보터고 또 민주당이 요즘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쪽이 여론조사상으로 광진. 광진 뭐 마용성 뭐 이런 쪽일 수 있다는 거죠. 하긴 저는 제 말이 맞다고 동작도 생각합니다. 강변이고. 근데요, 저게 장석철 소장님이 주로 네. 예측을 많이 하시는데 맞은 맞은 적이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10개 있는데 하나 맞았어요. 지금까지. 아니 근데 말씀만 들으면 되게 신뢰감이 그래,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진짜 그렇게 그럴듯하게. 되나? 그러니까 저기 제가 호를 하나 지어드리려고 그래요. 네. 허당 장성철이라고. 이게 굉장히 진지하고 이게 이 분석이 명확하신데 결과가 잘 안 맞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람들이 저의 그 깊은 전략적인 생각을 못 알아듣고 또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지 그런 그 사람들이. 깊은 뜻을 그렇죠. 헤아려야 저 하는데. 지금 수준 그리고 낮다고 지금 이렇게 또 하나 약간 대놓고 막 저 인신공격. 말할 수 있다면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음. 한국당의 선수가 거의 정해진 대로 보낼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이면은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고민정 카드를 내밀었는데 한국당에서 그럼 우리 요 카드라고 바꿀 수 없게. 그거는 뭐 뻔한 밥 먹으면 배부르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데가 다 지금 오세훈 시장,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 그 그런데 얘기를 편 앵커께서는 아니, 그러니까 미리 못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민정 대변인한테는 뻔한 조금 얘기인데 뭐 그거. 섭섭한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되는데 시켜주는 게 아니란 거죠. 자 그러면 고민정 좋아. 대변인께서는 동작구을 출마하셔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와 이 맞대결을 펼치는 것으로 잠정 결론. 잠정 결론을 네. 내고 저는 오히려 여쭤보고 음. 싶어요. 왜 거기로 보낼 것 같은지.
기업 왜냐면 다음에 니은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는 나경원 대표를 되게 싫어해요.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아니 싫어하는데 왜? 안 민주당에서 싫어요. 싫어하나?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나경원 대표 많이 알려졌는데 다른 사람 현재 지금 그 출마를 원하고 있는 그 활동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랑 나경원 후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은데 그래도 고 괜찮은 대변인 분인데 제가 강의용? 이름은 말 안 하겠죠. 강 선생? 가나다 순으로 할 때도 알아요. 앞서고. 네. 근데 이제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졌고 또한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청와대에서 직전까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세게 가서 붙어라. 그렇게 딱 정해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굉장히 좀 어깨도 무겁고요.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왜냐하면 청와대 다닐 때는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무조건 10시 반 11시에는 예. 잠을 억지로라도 자서 예.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요새는 아침에 이제 늦잠 자도 된다 하고 그렇죠.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밤에 잠이 안 와요. 이제 고민이 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뭐 광진이든 동작이든 뭐 어디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고 목소리도 좋다. 그리고 아나운서 왜 잘해요. 또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것에 대해서 환호를 해주실까 네. 혹은 뭐 긍정을 반응을 보여주실까 그 고민이 민의는 많을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정치를 하고자 청와대에 들어갔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결정한 이유는 결국은 그냥 설렁설렁 어떻게 그냥 뭐 잘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할 마음으로 여기 오지는 않았죠. 정말 사직생의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털고 갈게요. 이번에 안 떨어지도록. 매직 좀 두꺼운 거 없어 이거? 매직 두꺼운 거? 강 기자. 제작비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안 된대. 이거 제가 아까 수정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1번이 안 맞잖아. 고민 끝. 어디로 갈까 결정. 이렇게 써 읽어주십시오.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자, 수성편을 못 두 번째 삽니다. 질문은 출마를 고민했던 고민정. 자, 이게 진짜 고민했었죠. 많이 했죠. 예? 예. 많이 했습니다. 일단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요. 가족들이라 하시면 이제 남편. 미성년자 자녀들은 뭐 잘 모르고. 예, 아직은 잘 모르니까 예. 남편 반대 많았고 저희 부모님들도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부모님 반대하세요? 그럼요. 아 부모님 국회의원 딸 있으면 좋지 왜 반대를 하세요? 아니에요. 처음에 아나운서에서 예. 캠프로 갈 때도 엄청 예. 반대하셨어요. 왜 그 그래요? 좋은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가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근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거리낌도 없었고 결정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방송국 생활하면서 언론 환경을 좀 더 좋게 해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봤지만 쉽게 그게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9년을 싸워가면서 결국은 이걸 바꾸려면 우리 내부에서 싸움도 필요하지만 바깥에서도 같이 줄탁동시 네. 하듯이 같이 깨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동료들한테는 당신들이 이 안에서 깨십시오. 나는 네. 밖에 나가서 깨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왔고 그것을 잘 실현해 줄 수 있을 믿음을 준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만났고 네. 그래서 그땐 별로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예. 이번에는 예.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그렇죠. 가족들 반대하지 네. 저조차도 확신이 없지. 예. 그래서 안 하고 싶었고 안 하려고 네. 했고 그럼 밀려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약간 이제 도피성의 여행 아닌 여행을 짧게 떠났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주도 갔다 왔어요. 가족들하고 다 같이 네. 좀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네, 선거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 공항에서부터 렌터카 다 알아봐. 땅 다 알아봐요. 다 이런 알아보겠죠. 분들이 다 네. 뭐라고 다 하시냐면 알아보죠. 예. 응원합니다. 나와. 꼭 이제. 지켜주십시오.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네. 그거를 저 고민정 대변인 그거 다른 언론에서도 그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예. 약간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이제 뭐 지금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치인들이 보통 욕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거. 지금 국회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옛날에 그 종로구 근데- 지역구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욕을 네. 많이 요즘 정치에 대한 이게 되게 떨어졌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도 초반부터는 못하고 여러 이제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고 대변인한테는 그런 말을 못하는 이게 차마 얼굴 앞에서 그 착해 말을 보여서 못하는 그래. 건가? 그 제가 아는 어떤 정치 평론가 한 분도 고 대변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분이 한 분 나오기만 계신데 해봐라 그냥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막 고민정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구라고 말을 안 했네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네.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한 25년 있었는데 저도 김무성 대표가 잘 됐으면 지금 국정상황실장 하고 있었을 텐데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지금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여기가 어때서요? 쌍절고. 아니 좋은데 출연료 아니, 하자. 출연료가 네. 너무 적어서 그래요. 돈 얘기 좀 하지 맙시다 훌륭하시네. 우리가 또 그 여기까지. 그 지금 이 시간 오면은 뭐 과자 같은 거라도 줘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구내식당에서 짬밥은 제가 항상 사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맛있어요 그 저희 구내식당. 같이 먹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홀로서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태까지는 갑옷이 있었어요. 앵커, 아나운서 그렇죠. 그런 것과 청와대 난 대변인 그 뒤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 이런 갑옷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나 고민정 내 이름을 갖고 내 행동을 갖고 그걸 갖고 이제 승부수를 거셔야 되는데 정치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선거 고민정 대변인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힘들어요. 방금 전에 맞아요. 얘기하셨죠. 그걸 주시네.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합니다라고 했죠. 출마 딱 해봐요. 사람들이 째려보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거기서 위협도 하고 막 정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아주 응축해서 보름 동안 느낄 진짜 거예요. 이러려고 뭐 이거 했나. 그래서 라는 생각이 많이 저 들죠. 부탁은 뭐냐면 네. 어느 곳에 이제 출마를 하시고 선거운동을 하시더라도 반대하는 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현미 우리 장관님처럼 동네 물 안 그렇게 좋아졌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걸 다 감내하시고 받아들여서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아니 근데 잘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금방 금세 저렇게 그래서 360도 히든 카드를 준비해놨어요 지금. 정치인은 정말 저렇게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바뀌어야 정치의 돼. 현실과 좀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저도 그 비슷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가면 분명히 질문 받을 거예요. 이제 정치인 고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낙선에도 우리 동네 있을 겁니까? 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낙선하면은 뭐 공기업 혹은 뭐 청와대 뭐 이 외곽 이렇게 가는 겁니까? 다음 총선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있고 애들 다 여기 이제 전학 보내가지고 식구들이 여기 살면서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제 뭐 하잖아요. 선거 때는 그 말 안 하실 수가 없을 건데 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4년 동안 내가 여기 바친다 왜? 요즘 뭐 평생 이런 말은 어려운데 한 10년 정도를 예를 들어서 정치인으로서 선출직 정치인으로 살겠느냐라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고민과 결심은 이번 총선 나가느냐 마느냐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이죠. 진짜 듣고 싶네요.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청와대 생활할 때부터 했던 것은 기자들은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레기라고도 하죠 요새. 아유,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말자가 제 가장 첫 번째 모토였었습니다. 자신 없거나 정답을 모를 때는 네.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 네. 아니 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왔었고 그 진정성이 저는 기자들하고도 통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질문도 제가 고민을 안 해봤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지금은 정말 저한테 달력은 4월 15일까지만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어디에서 서게 될지, 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혹은 그 전에 제가 아직 공천조차 받지 못한 건데 네. 공천을 받을지 말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될 것을 생각하고 기대 부푼 뭔가를 얘기하든 혹은 안 될 것을 우려해서 그 이후의 행보를 얘기하는 것이
저 스스로의 전투력을 좀 약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재미없어요. 네, 할 거냐 안 할 거냐 빨리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원론적인 아니, 저는 얘기를 해. 지금은 진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4월 15일에는 여기 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유권자들한테는 앞으로 4년에 대해 가지고 그럼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당신 아, 어떻게 근데 할 거냐. 당연하죠. 윤 실장님요. 저기 네. 그 아직 저기 선거도 안 됐는데 벌써 떨어지는 얘기 하지 말고 딴 데로 넘어가죠. 오늘 댓글이 엄청 잘 달리고 있어요 지금. 장 소장님에 대한 악플이 거의 없어지고 오늘 내용 좋네요. 진정성 있는 조언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만 방금 토론해도 정치 혐오 안 생김. 제가 이런 방금 댓글들이 했던 달리고 질문은요. 있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클라이언트 음. 고객이 처음에 정치 시작했다고 해서 똑같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네. 당신 이 지역구에서 물어볼 거다.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 대답이 없으면은 선거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어쨌든 하죠. 그거는 고민정 대변인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 생각해서 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중요한 문제예요. 컨설팅비는 진짜로. 제가 특별히 무료로 네. 드릴게요. 윤태곤 실장님 원래 유료 컨설턴트예요. 아니 근데 그걸 그럼요.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료. 제가 그냥 아니, 저는 직권으로 유료입니다. 그래요? 직권으로 현상욱 앵커가 하시는 거는 무료고요. 제가 하는 건 유료고. 네. 저는 고민정 대변인 저희 컨설팅 회사에 오시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돈을 좀 아, 왜 드리고 둘이 갈게요. 저격수 역할을 전혀 안 해 지금. 제가 알기로 후원금. 선거법 위반으로 후원금.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후원. 갑자기 후원자가 됐어. 후원이 저격수가. 되겠다는 건 가능하죠. 네. 야 어떻게 저렇게 전생에 뭐 철새 이런 거 철새 당적을 한 번도 안 바꾸셨잖아 장 소장. 엄청 저 열린우리당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어쨌든 간에 그건 보좌관 역할에 충실했던 거고. 나 열린우리당에서 6개월 어. 동안 월급 받아서 살았는데. 근데 열린우리당에서 자유한국당을 올 때까지 한나라당 올 때까지 그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뀐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며칠 걸리고 그랬죠. 아니 저희는 바로바로 바꿔요. 아니 근데 당시에 열린우리당 초기에요. 한나라당 출신들이 꽤 있어요. 그게 한나라당이 꼬마 민주당 이렇게 연결된 당이기 때문에 지금 유명한 분들도 괜히 오해받을까봐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상당히 있긴 있어요. 자, 고 대변인 제가 네. 기자 입장에서 네. 청와대 안 나가봤지만 항상 고 대변인의 전 나가봤습니다. 4년. 알았어요 그냥. 언제예요? 저는 문 대통령 비서실장이실 때 하고 수석일 때도 2년 있었고 궁금했던 또, 게 뭐냐면 그 대변인이란 자리가 사실은 내 생각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자체 청와대는 조직의 생각하고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있죠. 예? 있죠. 자주 있죠 아주. 자주라기보다 있어요. 어쨌든 있어. 예. 그럴 때 어떤 쪽으로 택해서 브리핑을 하세요? 제 의견이 많으시면 끝까지 관철을 시키죠. 네. 실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네. 가야 된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설득 당하면 그건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주로 설득 당하시는 편입니까? 설득하시는 편인가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잘 빠져나가시네.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현재 청와대 3실장님하고 아무래도 가장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굉장히 의사소통과 협의와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바깥에 있을 때는 3실장, 뭐 네. 비서실장, 안보실장, 네. 정책실장 너무 대단해서 감히 뭐라고 그러니까 네. 반대 의견을 못 낼 것이다라고 상상했는데 지금의 실장님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주 오. 작은 의견도 받아 듣고 이 자리에서는 안 돼라고 했다가도 1시간 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예스로 가자. 이럴 때도 있고. 노영민 실장은 어떠세요? 그분도 다 마찬가지죠. 노영민 실장은 제가 베이징 특파원 할 때 중국 대사하셔서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뵀는데 네네네. 아니 말 잘 안 들으시던데. 전해주세요. 아무 말이나 안 듣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저기 저기 하여튼 저 고민정 대변인께 제가 그래도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저격수. 게 저 드디어 저격수의 본분을 또- 다 하시려고. 아니 이게 네. 공소장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 하명 수사 때문에 여러 막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공소장 내용을 보면 작년에 12월달에 고민정 대변인께서 공식 브리핑하고 해명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과연 고민정 대변인께서 그런 사실을 다 알고 브리핑을 한 건지 네. 아니면은 그냥 누가 써준 얘기만 듣고 한 건지 네. 또한 지금 공소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신지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지금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은 그 문무호 행정관이 네. 여러 가지 편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그랬죠.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골프를 쳤다 그랬는데
골프 향응 제공받고 뭐 돈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민정 대변인께서는 아니 그냥 봉투 온 거 그냥 그대로 이첩을 했을 뿐이다라고 했다가 다시 우리는 그냥 윗분들 보기 좋게 그냥 편집한 수준이다. 요약하고 편집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소장 내용으로 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와대 그 각자의 자리에는 외부망하고 내부망의 컴퓨터가 2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망으로 들어오는 그 문건은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내부망으로 옮겨야만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문서 파일을 옮긴 거고 그다음에 SNS로 그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게 쓰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냥 보기에도 우리 그 문자 같은 거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한글 파일에다가 올리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감 오시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기 좋게 어쨌든 이 옮기는 과정 속에서 요약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새로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네. 청와대 진정 사건이 토착업체 유착 의혹 이렇게 지금 내용이 바뀌어 바뀌었다는 있었다는 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추가 비위 사실 그리고 가공한 것 어디까지를 가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공이다 혹은 이것은 요약이다. 이거는 따져볼 문제가 아닐까 아니 싶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골프를 치고라고가 원 제보에 있었는데 네. 골프 접대 및 및? 뭐 향응 금품 수습하고 뭐 받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렇죠? 제보받은 거랑 다른 내용.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공소장이라는 것은 이제 검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각 이제 A와 B가 서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공방이 이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겠죠, 법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공소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아닌데 겁니다. 예를 들면 제보받은 문건을 놓고 음. 그 다음에 그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좀 요약하고 네. 편집을 한 문건 2개를 딱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신 건지. 지금 재미가 아니면 없다는 내용만- 지적이 앞에서 나오고 있어요. 알았어요. 신 작가가. 자, 네. 이거는 뭐 네. 지금 현직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니 뭐 나중에 과거의 들어보는 걸로 일이라서 하고. 자, 마지막 판을 듣겠습니다. 자, 안 떨어지게. 예. 자, 청와대 고민정을 고민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무슨 청와대가? 청와대가?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밀어주셨어요. 말렸어요. 뭐 아시겠지만 비밀입니다. 아니 그 저기 무슨 얘기 했다 뭐 그런 건 아니죠. 비밀이 좀 있어야 좋죠. 아니 근데 이게 무조건 밀어줬다 비밀이시네. 말렸다는 그렇죠.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여사님이 여사님 그것도 비밀. 비밀? 그래서 비밀 저는 너무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흔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좌청성 영전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 지금 이제 고민정 그 2가지겠죠. 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숙 여사는 고민정이라는 이제 사람 요 대변인으로서의 이 사람에 대한 뭐 판단과 신뢰와 애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 뭐 이런 비유를 해서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말로써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맞을 것이냐라는 이제 각각의 판단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간에 고 대변인이라는 이 말은 대변인이라는 이게 장기판에서부터 선거의 후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딱 옮겨진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뭐 본인의 의사도 있었을 것이고 당의 권유도 있었을 것이고 청와대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좀 그게 약간 궁금하긴 해요. 지금 이제 네, 대통령이 예, 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고 네. 연결되는 건데 이 네. 고민정이라는 말을 대변인이라는 포석에서 여기 후보로 네. 딱 옮기는 데 대한 네. 근데 궁금하긴 궁금하네요. 진짜 네. 어떻게 얘기했으면. 자 지금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고 대변인 추운 날에 오셨는데 자랑을 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자랑. 야 고민정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경쟁력 아니 아까 하고 싶은 얘기 하나 하자,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는 상태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 맨몸으로 나온 거 맞고요. 하지만 저한테 힘을 주셨던 많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그 갑옷의 그 하나 하나 있죠? 비늘. 네.
갑옷 비늘. 네, 그런 용의 비늘이다.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든든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 자꾸 뭐 쉽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네. 어려워요 선거. 네 정말 그렇게 어려워요. 겁주지도 마시고 사실 겁을 네. 저격수를 다른 역할로 하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걱정. 겁을 줘서 이게 딱 이게 아니 걱정하는 거죠 걱정. 걱정. 왜냐하면 걱정을 되게- 가장한 되게 네. 훌륭한 분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선거에서 상처를 받고 정치권에 대해서 혐오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저는. 상처받으면 제가 한번 꼭 찾아올게요. 컨설팅 하세요. 제가 후원할게요. 네. 제 고객 중에 한 명은 이미 이제 접은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길래 선거 준비를 한 1년 전, 6개월 전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여러 뭐 이런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접은 분들도 많은데 고 대변인은 뭐 어쨌든 제가 뭐 당선은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선수로서는 확정된 거니까 네. 칼을 뽑았으니까 네. 뭐라도 해야죠. 오, 네. 결연한 의지가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조언해 드릴게요. 예. 뭐냐면 이제 출마하시겠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감성적인 글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 선거를 감성적인 접근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 근데 그게 오히려 옛날 방식의 선거가 아닐까요? 어느 게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접근을 안 하는 게? 네. 김무성 대표 시절에 쓰던 전략이라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네. 지금의 유권자들하고 같이 그 눈높이를 네.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충분히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고 대변님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있죠. 강한 걸 강하게 하느냐, 약한 걸 채우게 하느냐인데 저는 이게 만약에 고 대변인이 지금 한 1년 전부터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같으면은 약한 걸 채우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총선이 이제 한 70일 남았죠? 그러면은 좀 전 강한 걸 강하게 가는 수밖에 없. 그게 현실적일 수밖에 이게 없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저씨들의 컨설팅이 전혀 역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고민정 후보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도움 많이 됩니다. 네. 네, 다양한 의견들도 많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꼰대들 아저씨들의 조언에 너무 이렇게 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냐면은 저도 끝났나? 그 이렇게 어렸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고 그랬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 번도 경험 지금 못 해보셨잖아요. 주위에서 환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겁을 주셔. 있었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또 생각을 하거나 접근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선거 그렇죠. 구도대로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저는 냉정해지라는 얘기예요. 아, 네. 아 마음을 그랬으면 가지면 좋겠어요. 냉정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다행이에요. 저도 한 훈수 하나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도 방송쟁이 선배잖아요. 선배인데 정치에 대해서는 훈수를 못 하겠고 저는 방송을 새로 맡게 된 후배가 있으면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이유는 100만 가지가 있는데 100만 명 있으면 그 이유가 서로 다 달라요. 그것도 맞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그잖아요? 아 이런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세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 기본은 충분히 우리 아나운서로서의 기본 끝난 같은 거 건 아니에요? 돼 지금 있- 여기 있는 유튜브 사람한테 끝난 걸로 그런 나오는데. 조언을 그런 사람은 해야지. 아니 기본이 없으면 안 시키지. 아, 청와대에서 잘 올리는 거. 아, 2년 붙여서 실패했죠. 올리는 거. 네. 그거는 갑옷이라니까요. 갑옷 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딱 이게- 현장 가가지고 3일만 다녀 근데 보시면은 어떤 뭐 딱 이제 사람인들 모두 전환이 될 정치 건데요. 신인을 거치지 않은 세상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정치 신인을 거쳐서 지금의 거물급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싹이 안 보이거나 별로 우리가 거물 고민정. 아니 3인자. 그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대충 정리하고요. 다음번에 여야 규정을 마치기 위해서 고민정의 대항마. 대항마로 아니 고민정의 대항마로 꼽히는 나? 나모 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어때요? 소배하라고 압류. 섭외해서 아니 그 여야 규정을 마치고 우리가 아니 지금 그러면은 고민정 전 대변인이 한마디 해주세요. 나와라! 나오세요. 나와라 나경원. 그만 붙자 나와라. 영상 편지. 자, 이건 4월 15일 날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저 화이팅입니다. 응원할게요. 네, 정말로. 네, 자, 고맙습니다. 화이팅 끝내고 화이팅하고 끝내겠습니다. 쌍절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민정 화이팅. 화이팅! 와.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